이 시신 부패와 관련돼서 경찰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경찰 쪽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수의 부검과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 권일원 전 경장님, 왜 이렇게 경찰은 확인을 좀 안 해주는 겁니까?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게 사실은 답답해요, 취재한 기자 입장. 그렇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답답했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감정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뭐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는 경찰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은 2차, 3차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기에 중간에 어떤 다른 의견들이 막 개입이 된다고 하면 수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그 국가수의 감정 결과,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임박을 변호사님. 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4월 5일 지역신문, 강진 지역신문에 보양탕집 2층 건물을 매매한다.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네. 보유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다라는 점 혹시 미리 범죄를 계약한 정황으로 좀 보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좀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뭐 시각들도 있어요. 예. 우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거는 본인은 그걸 팔고 그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걸 계획하고 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저는 이 사건 범죄는 살인을 의도한 계획 범죄임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살인을 의도한 계획 범죄는 확실하다. 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먼저 이제 계획범인 이유는 철저하게 본인을 숨겼어요. 만약에 상황이 거기 가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성범죄를 계획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살인이 아닌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거라면요. 범행 대상이 우선 면식범입니다. 예. 살려두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아빠 친구인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 본인이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는 피해자를 선정했다는 거는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자신의 흔적은 다 지웠어요. 그 얘기는 이 피해자까지도 살려주지 않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게다가 뭐 본인의 뭐 휴대폰 끄고 CCTV 없는 지역으로만 다니고 이런 걸 다 종합하면 살인을 계획한 범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단지 지금 이 매각 그 공고는 그미 범죄 계획을 언제 했느냐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4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4월에 이걸 범행을 먼저 계획을 하고 빨리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 지역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매매 계약, 매매 공고를 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강진을 난 이제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매각 공고를 냈다가 그 와중에 어차피 나 여기 떠날 사람인데 그 전에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던 이런 이 범죄에 대해서 실행하고 가야겠다. 뭐 이 정도의 차이지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로 계획이다 아니냐를 크게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 살인이면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증거들을 단서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괴담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함께 보시죠. 뭐 여러 가지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뭐 장기를 밀매하려 한 거 아니냐, 혹은 성범죄를 의도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박을 변호사님, 네.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범죄 현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물론 정확한 키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만큼 시신이 부패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가장 이상했던 건 여고생이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 범인이 그 시신을 회수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네. 내지는 이 시신을 어떤 훼손을 해서 어떤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피해자의 시신은요, 머리카락만 잘린 것으로 우선 보여요. 머리카락만. 아직 우선 국가수의 2차 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훼손된 건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카락만 예리한 도구로 1cm만 남기고 잘렸다고 해요. 예. 굉장히 짧게. 그런데 그 잘린 머리카락도 또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잘린 머리카락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살인을 했다라고 보아야 되고요. 근데 그 어떤 범죄를 행했다고 보아야 되고요.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비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엽기적인 목적, 네, 어떤 성적인 목적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 권일원 전 경정. 네. 예전에 강력 사건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시신의 머리카락이 1cm밖에 남겨져 있는 채 발견된 사건,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뭐 아주 딱 맞는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범죄 현장에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는 사건들은 더러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그 사건의 심리적인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결과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범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분노 표출이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다는 심리적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들이 그렇군요. 다른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도 그런 유사한 어떤 분노 표출의 개념이 다소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이 좀 정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범죄는 범죄를 통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범죄의 의도나 목적보다는 성범죄의 의도와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할 수 있는 지금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범죄의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단서라든지 있으면 좀 한 분씩 짧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요. 피해자의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피해자의 휴대폰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특히 용의자와의 관계가 좀 더 좀 선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가 어떤 아르바이트였는지. 어떤 아르바이트였을까?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경찰이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거예요. 특히 휴대전화와 관련돼서는 과연 휴대전화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렇죠. 보내지 못한 메시지는 없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권윤웅 경장. 네, 지금 일단 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남은 것은 수사가 지금 과거로 밝혀지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연관성 분석,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동기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돌직구 수사본 이 땅의 모든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돌직구 수사본 계속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목요일에 다시 시청자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